시원한 한강을 곁에 두고 있는 서울의 한 마을. 이곳에는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주 특별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한번 가본 사람들은 중독돼서 계속 찾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서 먹으면 그 진가를 좀 알 수 있어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됩니다. 예. 반드시 직접 가서 먹어야만 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는 중국집. 얼마나 대단한 요리들이 있길래 이리도 칭찬 일색일까요? 그런데 이곳의 명물은 음식이 아닌 중국집 터줏대감 7살 민채라는데요. 5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사리 손으로 서빙도 척척. 카운터 앞에서 계산과 배웅은 물론 뒷정리까지 야무지게 해낸답니다. 아휴, 저희 중국집은 이치 없으면 안 돌아가요. 저는 이름만 사장이지 실질적인 사장은 우리 민채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꼬마 사장 민채도 이제야 한숨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휴식을 취하는 민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7살인데 엄마 못 찾으면 8살 돼도 소용없대요. 엄마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엄마를 찾아야 한답니다. 엄마를 찾지 못하면 8살 인생도 무의미하다는데요. 과연 이 꼬마 숙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나른한 오후, 꼬마 사장 민채가 직접 배달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왜 뭐야. 헬멧 안 써? 야, 지금 헬멧 쓰면 더워서 땀나. 그래도 헬멧 써. 앞으로 쓸게, 알았지? 배달원까지 챙기는 오지랖에 혀를 내두르려는 찰나. 두 사람의 호칭이 어딘가 이상한데요. 또 배달 갈 거니까 나올 때까지 쉬고 있어. 역시 우리 딸밖에 없어, 그치? 아빠 또 헬멧 안 쓸 거야? 아, 쓸 거야. 오늘만 안 쓴 거야, 오늘만. 서로를 아빠와 딸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 그런데 배달원의 얼굴이 아빠라고 하기에는 너무 앳돼 보입니다. 당연히 사장님 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사실 제 딸이고요. 제가 아빠예요.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2살, 예, 93년생이요. 아빠 갔다 올게. 가게 잘 보고 있어. 예, 가게 잘 보고 있어. 갔다 올게. 갔다 올게. 16세 아빠가 된 사실도 놀라운데 꼬마 숙녀가 중국집에 머물게 된 사연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민채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갖고 가지는 못해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예. 민혁이가 일하는 동안에 애를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그렇다고 또 집에 혼자 두기도 불안하고 그래서 여기 중국집에 같이 있게 된 건데 근데 민채가 7살이잖아요. 예, 그렇죠. 7살인데 출생신고가 7년 동안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민혁이한테 또 이렇게 가장 사연이 있었어요. 벌써 7살이나 되었는데 아직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있답니다. 지금 민채는 서류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바로 이 원칙의 벽이 민채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민혁. 남달랐던 유년 시절은 민혁의 마음에 반항심을 키워냈고 15살이 되던 해 홀로 고아원을 나와 민채 엄마 채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일부터 채원이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왜? 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지 않아? 짜증나서 지금 나오신댄다. 나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너 뭘 한다고 맘대로 짓거리냐?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네. 너 웃긴다. 고아라고 유세 떠냐? 야, 장난하냐? 야, 그만 안 해? 내일부터 같이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싸움질이야. 그만해, 너도. 너 나와봐.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걔 이미지가 부모 잘 만난 애가 이제 좀 투정 부리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되게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많이 챙겨주고 자주 만나고 이랬었거든요. 잘 사귀다가 이제 딱 16살 됐을 때 이제 민채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처음에 소개시켜줬던 이제 시연이 누나랑 저랑 채원이랑 민채 이렇게 넷이서 같이 살았었어요. 열 나온 것 같아. 16살에 부모가 된 민혁과 채원.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민채의 출생신고를 챙길 여유가 있을 리 없습니다. 나왔다. 민채 왜 이렇게 울어?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감기 걸린 것 같아. 완전 뜨겁네. 빨리 병원 데려가자. 아, 병원 안 되지, 누나. 민채 출생신고를 안 했잖아. 병원 가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아빠한테 연락 갈 텐데. 그럼 나 진짜 끝장나. 그래서 애 아픈데 그냥 이렇게 두겠다고? 약 사다 먹였어, 누나. 일단 기다리자. 누나 왜 그래? 야, 민채 그냥 입양 보내자. 아, 멀쩡한 애를 왜 입양을 보내? 그럼 어쩌려고? 감기 말고 큰 병 걸리면 그때도 이렇게 약만 먹일래? 나중에 커서 우리끼리 혼인신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잖아. 혼인신고 안 해도 민채 출생신고는 할 수 있잖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대잖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 니들 애니까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긴 한데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채원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였는데 채원이가 그건 절대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랑 채원이가 성인 이제 20살이 될 때까지 이제 민채가 건강하게만 자랄 수 있도록 그러기만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성인이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불안한 나날들. 그런데 민채가 태어난 다음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일하고 있지.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이게 뭐야? 일단 봐. 보고 얘기해. 민혁아, 미안해. 내가 용기를 내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나 도저히 아빠한테 말할 자신이 없어. 아직 엄마가 되기엔 부족한가 봐. 나 나중에 엄마 될 준비가 되면 꼭 다시 돌아올게. 뭐 채원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채원이 입장에서 뭐 돌아올 거라고 했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지나다가 제가 이제 20살 됐고 이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주민센터를 갔었죠. 출생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직원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은 민혁.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왔죠. 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좀. 죄송한데 지금 출생신고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제가 아빠고 성인인데 왜 할 수가 없어요? 혼인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혼외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셔야 돼요. 엄마는 출산하면 아이와 친모 관계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증명이 어려워서요. 출생증명서도 없으시고 엄마 인적사항도 모르시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송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소송에는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좀 솔직히 이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소송할 힘도 안 나고 채원이도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안 오고. 친구들처럼 내년에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세 식구가 잘 살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 열심히 일만 했더니 어느덧 민채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 민재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케이크하고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왜 비싼데 케이크 왜 샀어? 돈도 엄마 없으면서. 아빠 돈 있어. 아빠 돈 얼마? 아빠 돈 완전 많아. 카드로 샀지? 아니? 아빠 현금 완전 많잖아. 너 모르는구나. 한참 응석 부릴 나이에 집안 살림을 걱정하는 대견한 7살. 그런 민채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이 부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녁 먹었어? 아니야. 아직도 안 먹었어? 아빠가 완전 빵터터리 아빠다, 그치? 이거 봐, 우리 민재 좋아하는 치킨 피자 사왔어. 가자. 민혁과 함께 거리를 방황했던 누나 시현. 지금껏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민채를 챙겨준 이모 같은 존재입니다. 아 제가 고아원 나오고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되게 많이 챙겨주던 누나예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아, 민재 태어날 때부터요? 네. 채원이 나오고 나서도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제 남 같지가 않아요. 생일 축하. 올해도 또다시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일을 맞이한 민채. 사랑하는 민채 생일 축하합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민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재 소원 뭐 빌었어? 난 알려줘. 왜? 이모 알려주라. 이모랑 아빠랑 건강하게 잘 사느라고. 이모랑 아빠랑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살으라고. 진짜? 얼른 가서 얼굴 씻고 와. 맛있게 먹자. 갔다 와.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아빠 민혁도 이모 시현도 누구보다 민채의 소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알면 신경 쓸까봐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채원이 집에 가라고. 좀 알겠다고. 갔다 오랬는데 말이 많아. 자기가 온다잖아. 야, 온다는 애가 유해신한테 소식이 없냐? 내년에 애 초등학교 못 알았어, 들어가게 해봐.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해, 너 진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평범해서 더욱 마음 아픈 민채의 소원. 아빠와 이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채가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아이고. 그래 빨리 치우자 빨리 치우자. 분리수거 해야 돼요. 하잖아. 일단 도일 때 다 먹고 할 거야. 진짜 니네 아빠 어떡하니? 나 하거든. 같이 미쳐요. 줘. 아빠가 분리수거 할게. 아빠가 분리수거 해. 야, 이거 다 버려. 그렇게 7번째 생일 파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부녀. 이거 깔 테니까 자자. 아빠 씻고 자. 너좀 씻어 내 씻어. 나 그러면 아빠 옆에서 안 잔다. 왜? 아빠가 안 난 씻으면. 밑에서 잘 건데 그럼 난 밑에서 잘 거야. 아빠 잔다. 귀찮다는 듯 그대로 누워버리는 아빠. 잔소리 대장 민채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빨리 씻어. 나 아침에 빨리 들어와, 자자 민지야 자자. 씻어. 양치만 하자. 아빠 양치만 할게. 그래 양치만 해. 진짜 하자. 깨끗이 진짜 깨끗이. 무조건. 결국 양치로 합의를 보고 사이좋게 화장실 앞에 선 귀여운 부녀.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민채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평온했던 중국집이 무슨 일인지 몹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나와서 얘기하자, 배달원이지? 배달원이면 배달을 똑바로 할 것이지 왜 남의 일을 끼어들고 그래? 남의 일? 이게 남의 일이야? 내 딸이라고 내 딸이야. 애가 네 딸이야? 애가 네 딸이야? 손님과 거센 싸움을 일으킨 민혁. 아마도 민채 문제로 몹시 화가 난 것 같은데요. 꼬마애가 계산을 잘못해서 드신 거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애를 도둑치고 그러니까 애 아빠가 열이 받았나 봐요. 애랑 어른이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또 아저씨 너무한 것 같아요. 손님은 손님 오늘 드린 거 계산 안 받을 테니까 그만하시고 바꾸세요. 네? 야 민호야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그냥 가라 그 자식이야. 그냥 너 길에서 보기만 해 자식아 너. 7살 민채를 괴롭히는 몰상식한 어른들. 가끔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환경에 민채를 방치할 수는 없는데요. 그날 밤 중국집을 정리하는 민혁에게 사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아까 힘들었지? 야 내가 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애 엄마 찾아봐. 사장님 또 왜 이러세요? 야 오늘 저기 빛에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 어?
학교 이제 가야지. 얘 언제까지 여기다 이렇게 놔둘 거야? 내가 임마 틀린 말 하냐 임마? 응? 내 말대로 들어 임마. 알았지? 알았어요. 자신이 찾아 나서기 전 채원이 제발로 돌아와 주길 바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를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민채와 민혁이 중국집이 아닌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채원이네 집 가보려고요. 채원 씨네? 네. 아 원래 주소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걔가 또 거기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또 가면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가보면 뭐 어떻게 되겠죠? 버스를 기다리며 엄마 사진을 꺼내보는 민채. 엄마를 만나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아빠가 손님으로 싸울 때도 있고 아빠가 걱정돼. 아빠가 걱정돼요. 그럼 엄마가 와서 아빠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응? 조금 혼내줬으면 좋겠어? 5년 만에 엄마를 찾아 나선 부녀. 과연 민채는 이 여행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노래 엄마한테 불러주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왔던 채원. 과연 가족들은 채원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채원이네 집 맞나요? 여기 채원이 집 맞는데 누구냐니까? 아버님. 근데 나도 모르는 그 소식을 지금 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냐고. 아이고 아버님도 답답하시겠죠. 글쎄 이제 하여간 나 귀찮게 굴지 말고 그냥 빨리 돌아가십시오. 네? 예, 빨리 돌아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고향에 채원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읍내를 찾아 사진을 들고 물어보지만 모두들 모른다는 반응뿐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 채원이 남자친구인데요. 갑자기 근데 좀 연락이 갑자기 안 돼서. 채원이 작년에 서울 올라갔는데. 작년이요? 네, 얘 대학교 입학해갖고 서울 올라갔어요. 채원이 대학 갔어요? 네, 운전고시 갔잖아. 남자친구신데 모르세요? 채원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친구. 그런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걔 가출하고서 한 2년? 2년 됐나? 2년 안 돼서쯤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요? 네, 어머님 돌아가지고 아버님이랑 좀 불화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오해 다 풀고 검정고시도 보고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대학 입학했더라고요. 아마도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채원은 이미 5년 전 집으로 돌아와 대학생이 되었다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굳이 지금 숨기시니까 따로 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네. 지금 안 그래도 서울에 있다고 저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한번 제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채원 씨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요. 소식을 전해들은 시현은 채원의 행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뭐가? 아니 어떻게 지 딸을 이렇게 냅두고 대학 가서 그렇게 똥똥거리고 잘 살 수가 있어? 좀 작게 얘기해.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철판에 그렇게 깔고 살 수가 있어? 한번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좀 조용히 얘기해. 아니 말이 그렇잖아. 말도 안 자기도 되는 뭔가 거 생각이 있겠지. 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제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대학생이 된 것인지 채원은 물론 그녀를 감싸는 민혁조차 시연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걔 만났는데 또 모른 척하면 다 까발려라. 걔가 그러겠어? 까발리라고. 알았어. 만나고 나서 전화하고. 응. 간다. 이제 내일이면 5년 만에 채원을 만납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 것인지 민혁의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채원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돌아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어쩌면 뭐 그런 게 하나의 엄마가 되는 준비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설레임과 걱정으로 뒤섞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드디어 채원이 다닌다는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있어 근데? 엄마 대학생이야. 근데 엄마가 우리 싫어하면 어떡해? 야, 엄마가 민채 얼마나 이뻐했는데. 너 기억 안 나지? 엄마가 맨날 네 옆에 붙어 있었어. 아니야, 안 그래. 엄마가 너 보면 진짜 좋아할 거야. 채원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건물 앞에 다다른 부녀.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엄마 채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 동안 몰라보게 변해버린 엄마. 연인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예, 와봐. 민채 와봐. 민채야, 왜 와봐. 채원아, 야. 누구세요? 뭔 소리야? 와봐. 너랑 얘기만 하고 온 거야. 야, 봐봐, 민채라고. 민채 같이 왔다고 지금. 모른다고요.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사진 속 엄마가 분명한데 민혁과 민채를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그 뻔뻔함에 민채가 직접 나섰는데요. 요가 맞잖아. 엄마 맞아. 이러지 마. 봐봐. 이러지 마. 너 아저씨랑 가. 이러지 마. 아저씨? 이러지 마.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한 채 채원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섭섭함과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나온 아빠를 민채가 위로하는데요. 엄마 나빴다. 민채 엄마 나빴지? 응? 그리고 우리끼리만 살자. 우리끼리 살까?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 그래, 엄마 없어도 우리끼리 살 수 있지, 그지?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엄마는 민채와 민혁을 마음에서 모두 지워버린 걸까요? 다음 날 엄마를 찾아다녔던 여정이 무리였던 걸까요? 민채가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잔병치레도 없이 잘 컸는데 지 엄마 만나고 와서 좀 충격이 컸나? 열은 자꾸 오르는데 병원에 지금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출생신고 때문에. 민채야, 죽 먹자. 응? 옳지. 옳지, 잘했다. 괜찮아? 아빠 언제 와? 아빠? 아빠 엄마 만나러 갔어. 금방 올 나는 거야.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가 다른 남자랑 있어. 엄마 그래서 속상했어? 우리 민주 속상했구나. 나중에 이모가 엄마를 혼내줄게. 알았지? 자신을 외면한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민채. 그 시각 민혁은 채원의 고향을 다시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그 채원이 학교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집에 일 생겨서 뭐 다시 돌아갔대요. 고향으로요? 예. 그래서 뭐 며칠 학교 못 온다고 한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저 피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좀 만나러 찾아왔어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또 왜 왔어? 저 요번에 채원이 있는 거 알고 왔어요. 아니 채원이 없어 가라고. 아니요. 저 있는 거 알고 왔어요, 진짜. 너 가만히 보니까 애 앞세워갖고 뭔가 나한테 저 노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아니야? 가라고. 아니라고요. 아니 채원이가 없는데 민혁과 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채원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 너 지금 뭐냐? 너 왜 그런 거야? 야, 네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니까 내가 놀라서 그랬지. 미안해. 됐고. 지금 민채가 많이 아파.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야 되거든? 많이 아파? 됐고.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고. 근데 출생신고를 좀 해야 되니까 네가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야 그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안 쉬운데? 나도 나 사는 거 있잖아. 네 나 사는 거 밑에 뭐. 그렇게 해주기 어려워. 네 인생 살라고. 그 누구냐? 그 남자를 만나라고. 내가 민재 키울 테니까 그냥 출생 신고만 해달라고. 야, 알겠어? 그거 너 소송하면 돼. 소송하면 네 딸 할 수 있어. 너 네가 키울 거니까 네 딸 해 그러면. 나는 민채 출생신고 못 해주겠어. 너는 네가 낳은 딸 그 책임감 뭐 이런 거 안 느껴지나 봐? 야 내가 걔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엄마 될 자격이 있었으면 그걸 벌써 했지. 그러니까 출생 신고만 어떻게 나는 좀 그렇게 해달라고. 못 해주니까 네가 왜? 소송해서 네 딸 하라고. 네 피 섞인 딸이니까 좀 출생 신고만 하자고. 너 피는 안 금방 섞였어? 소송하면은 너 딸 할 수 있어. 너 딸 해. 됐다고. 너는 왜 안 해? 됐다고. 엄마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채원.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는데요. 이제 민혁에게 남은 카드는 소송과의 싸움뿐입니다. 며칠 뒤 부녀가 오랜만에 쇼핑에 나섰습니다. 야 이거 야 민채 이쁘다. 그치? 이쁘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런데 어쩐지 민채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데요. 중국집에서 일할 때 바지가 좋아요. 가자. 왜? 바지 입을 거야. 비싸. 괜찮아. 봐봐. 봐봐. 대박. 야 봐봐 얼마나 이뻐. 비싸. 한 번만 입어보자. 왜? 이쁘잖아. 비싸. 괜찮아. 아빠 그 정도 할 수 있어. 자 이거 여기 들어가서 입어. 혹시나 아빠에게 부담이 될까 사양했나 봅니다. 진짜 이쁘다. 억지로 떠밀려 탈의실로 들어섰는데요. 들어 입어보자. 입을 수 있지? 그치? 아빠 밖에서 기다릴게. 저 나이 또래 애들은 좀 공주같이 그렇게 이쁘게 입고 다녀야 될 텐데 그런 걸 제가 못 챙겨줘가지고 좀 그런 이쁜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서.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중국집 꼬마에서 동화 속 공주님으로 바뀌어버린 민채. 야 진짜 이쁘다. 야 이럴 거면 진작 사줄 거야. 그치? 봐봐. 그렇게 한바탕 쇼핑을 마친 부녀. 가자 집이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자 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채야, 옷 어디서 왔어? 옷? 아빠가 사줬어. 아빠 사줬어? 이쁘지? 아빠가 내가 비싸다고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샀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벗어버리고 채 좋아하는 왜? 하나만 입자. 이쁘잖아. 일어나. 왜 이쁘잖아. 자, 옷 아유, 갈아입어. 그냥- 알았지? 그냥 입어. 너 나와. 왜? 시끄럽고 따라와. 평소 같았으면 예쁘다며 칭찬을 해줬을 텐데 오늘 시연이모는 어딘지 몹시 예민해 보입니다. 이거 뭐야? 남의 거 왜 뒤지는데? 애들 이딴 데 보내려고 아, 내가 지웠냐? 보내라 그럴 땐 안 보내도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채원이가 출생신고 그거 못 도와준대. 너 말했어 안 했어? 무슨 얘기? 너 그거 말했어 안 했어? 기억이 왜? 알았어. 내가 해. 또 이거 어디랬냐? 네? 아니. 이 새끼야. 너 얘 이딴 데 보내면 진짜 죽여버린다 내 손으로. 보내지 마. 이모는 났어? 아니야 안 났어. 이모 이제 다음에 보자. 대체 무엇 때문에 시연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 바닥에 나뒹구는 종이들은 다름 아닌 보육원 정보지였습니다. 채원이가 안 도와주면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출생신고가요? 네. 민효 씨가 소송하시면 되죠. 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소송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민치를 고아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딸을 고아로 만들어야 하는 그 사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채원을 쫓아 캠퍼스를 찾은 시현. 5년 만에 마주한 절친은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싸움부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무슨 뭐? 자격으로 네가 지금 그래? 뭐가? 내가 민혁이랑 무슨 짓 하냐면서 언니가 뭔데 이래? 나 여기 학교란 말이야. 왜 이래? 야, 따라와. 뭐라고? 미쳤어 진짜. 일로 와. 너 빨리 와. 너. 네가 지금 사람을 할 짓이야? 일로 와. 갖고 싶으면 빨리 와. 야, 네가 지금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거센 싸움 끝에 겨우 채원을 붙잡은 시현. 또다시 출생신고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신고 하라고.
언니가 왜 나서는데? 야, 너 집 나가고 내가 애 반은 키웠다. 충분히 말할 자격 있거든? 그래 나한테 엄마 될 자격 없어. 그러니까 민혁이 너로 가가지고 소송하라 하라고. 내가 그걸 하지 말랬다. 아, 됐고 다 필요. 맨날 됐다고. 민채 민혁이 딸 아니야. 아, 네가 언놈이랑 붙어나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민채 민혁이 딸 아니라고. 아, 정말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하러 가든가 셋이서 손잡고. 민채가 민혁의 딸이 아니랍니다. 때문에 소송을 해봤자 민혁의 딸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을 갈 수 있을 때쯤 해서 사실은 소송을 하면 아빠 밑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 서류 중에 친자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유전자 검사를 했었거든요. 출생신고 소송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2년 전 이미 한 차례 소송을 준비했던 아빠 민혁. 부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친자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합니다. 혹시 애기 엄마는 연락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민채야 잠깐만 여기 있어? 지금 따님하고 아버님이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와요. 보통 친자 확률이 99%가 넘어야 정상인데 두 분은 40%도 안 되네요. 민채가 민혁이 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걸 검사를 했는데 민혁이는 민채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민채 친아빠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었고 채원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민혁아. 응? 내가 지금까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줬는데 이제 필요할 것 같다. 채원이네 집 주소야. 에이 설마 채연이가 집으로 돌아갔겠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일단 가족들이라도 찾아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민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민채를 왜 줘 누나? 아 진짜 미쳤어? 아 채연이 지가 돌아가겠다고 말했잖아. 기다려봐 누나. 그리고 민채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니까.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민혁이가. 그런 민혁이 밑에서 큰 민채도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클 수 없었던 상황 탓에 지금도 아이 같지 않잖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두 아이가, 사실 애가 애를 키운 거잖아요. 두 아이가 그 고생을 하는 동안 채은이 이 기집애는 뭘 하고 있었나. 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오래 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고요. 민채만한 애들을 보면은 다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장난감도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민채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엄마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망쳐버린 거죠,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입장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보듬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빠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나는 천벌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민혁이한테 다 떠넘겼는데 민채가 민혁이 딸 아니라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며칠 뒤 다시 찾은 민채네 집. 그런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민채의 옷가지들이 하나둘 짐가방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채 머리 누가 묶어주나? 응? 저 이모 없을 때 민채가 묶을 수 있는 고무줄 가지고 민채가 머리 예쁘게 잘 묶고 다녀야 돼. 응. 알았지? 다 됐다. 와서 누가 막 민채 괴롭히고 이러면 이모한테 전화해야 돼. 알았지? 진짜 그럴 거야? 응. 그러면 이모랑 약속하자. 자, 약속. 도장, 복사, 사인. 좀만 이따 가면 안 되냐? 아, 늦었어 안 돼. 가자. 내가 연락할게. 들어가. 진짜 가자. 자, 안녕. 빠이빠이 안녕.
민혁의 친딸이 아니므로 민채는 채원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보육원 같은 기관에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민채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커다란 짐가방과 함께 부녀가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엄마 채원의 고향. 그곳에는 민채를 기다리는 채원과 외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와, 이게 뭐지? 민채 이제 입고 있으니까 이제 채원이가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조건을 거셔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따기로 했습니다. 가장 고마운 건 이제 시연이 누나가 항상 같이 해줬으니까 제일 고맙고, 민채한테는 정말 아빠로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아빠 노래 하겠다고. 생각해보면요, 민채한테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같이 있었던 아빠도 있고 또 제 외할아버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 혼자 모든 걸 부담해 막 그러면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강한 엄마가 되고 저 스스로도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 민채 예쁘게 대학도 갈 수 있도록 잘 키우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드디어 이룬 민채. 이들 가족의 진짜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길 바라봅니다.